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피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를 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반구가 있습니다.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긴 물의 깊이가 x cm일 때, 이제 물의 깊이가 x cm일 때, 수면의 넓이는 파이 곱하기 20x 마이너스 x의 제곱 c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았을 때인데, 물을 가득 담았을 때라고 하면 이거는 반구가 돼요. 반구. 그러니까 구의 부피의 반이 되겠죠. 물의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3분의 4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세제곱인데 현재 반지름이 10이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이게 구의 부피예요. 그런데 반구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반구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이걸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천이 돼요. 부피 2천 파인데 부피는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2번을 볼게요. 정적분. 이번에는 이제 반구의 부피를 정적분으로 계산해 보는 겁니다.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sx dx인데 여기서 sx라는 것은 뭐냐면 물의 깊이가 x일 때 수면의 넓이에요. 수면의 넓이를 적분으로 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자, 아래다 계산해 볼게요.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sx는 위에서 식이 주어졌잖아요. 파이를 앞에다 쓰고요. 20x 마이너스 x의 제곱 dx입니다. 적분하게 되면 일단 파이를 앞에다 써주고요. 20x를 적분하면 10x의 제곱이 되겠고 x의 제곱을 적분하게 되면 3분의 1 x의 세제곱입니다. 적분 구간은 0부터 10까지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 정적분의 값을 잘 계산하게 되면 값은 3분의 2000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로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이 1번의 방법과 2번의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정적분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급수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아래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떤 방법으로 구할까? 자, 그것은 일단은 부피 부위는 보통 정적분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그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x 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도형을 자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면 돼요. x에서 x축의 수직인 단면으로 잘랐을 때의 단면, 이 넓이를 sx로 둔 겁니다. 다음으로는 그 단면의 넓이를 밑넓이로 하고 높이를 만드는 기둥의 부피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서, 그래서 x축에 닫힌 구간 AB를 n등분합니다. n등분해서 양 끝점과 각 분점의 x좌표를 차례대로 하면 요건 이제 요 표는 아마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때 급수 부분 앞에서 넓이 계산할 때 구분 구적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구분 구적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 구적법과 같은 방법으로 부피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간 AB를 n등분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는 X제로, 그 다음에 마지막 번째 XN은 B가 되겠죠. 균등 분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구간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한다면 델타 X는 B-A의 길이를 n등분 했으니까 당연히 델타 X 이퀄 n분의 B-A가 됩니다. 이 델타 X를 높이로 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K번째, 오른쪽 그림 보면 이 K번째의 항은 A부터 시작해가지고 델타 X가 K에 있다. 이거는 이제 앞에서도 구분구조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오른쪽 그림처럼 밑넓이가 xsk가 되고 높이가 델타 x가 되는 기둥 형태가 되는 건데요. 그럼 밑넓이가 sxk, 높이가 델타 x인 입체동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밑면의 넓이가 sxk이고 높이가 델타 x는 입체동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둥의 부피예요. 자, 기둥의 부피라고 적어주세요. 기둥의 부피 계산 방법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근데 밑넓이가 sxk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밑넓이가 되겠고 델타 x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기둥이 아주 작은 기둥의 부피가 되는 겁니다. 이 기둥을 모두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n개의 입체동의 부피 합 vn은 모두 더하는 거예요. 조각조각된 그 기둥의 부피를 다 더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sxk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매우 세분하게 자르면 극한을 취해서 매우 세분하게 자르면 부피가 되겠죠. 그래서 부피 v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델타 x vn 이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곱하기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은 이제 정적분으로 가죠. 여기서 sx는 단면적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sx dx가 되는 거예요. 입체적인 부피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닫힌 구간 AB에서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넓이입니다. 그거를 sx라고 뒀을 때 부피 v는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sx dx로 계산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분 구간 a부터 b까지 그리고 단면적의 넓이를 이용해서 부피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예제 1번은 정적분을 이용해서 밑면의 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인 사각뿔의 부피를 계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x에서 여기서 이제 x축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린 그 선을 x축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의 수선으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고 그랬잖아요. 이미지점 x에서의 x점을 지나는 이런 x축과 수직인 평면이 있습니다. 그 평면으로 자른 단면적 거를 sx라고 한번 해보죠. 이거는 비례식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넓이의 b sx 대 그 다음에 이 사각뿔의 밑넓이를 대문자 s로 뒀으니까 대문자 s는 넓이의 b는 닮은 b의 제곱의 b잖아요. 그래서 높이의 제곱 x의 제곱 대 h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양의 곱은 내양의 곱 같다를 이용해서 sx는 h의 제곱분의 s 곱하기 x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 v는 0부터 h가 되겠죠. 그죠? 왜냐면 원점에 시작해가지고 높이가 h라고 했으니까 인테그럴 0부터 h까지 sx dx가 되는데 sx는 h의 제곱분의 s x의 제곱이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h의 제곱분의 s는 인테그럴 앞으로 빼내고요. x의 제곱을 적분하니까 3분의 x의 세제곱이 됩니다. 0부터 h까지. 그래서 x에다 h를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3분의 1 sh 우리가 알고 있는 뿔의 부피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어느 수조에 물을 채우는데 물의 깊이가 x cm일 때, 자, 물의 깊이가 x cm일 때 수면의 넓이를 계산해 줬네요. 수면의 넓이는 900 ln입니다. ln x 플러스 1 제곱 센티미터라고 합니다. 물의 깊이가 20cm일 때 수조에 채워진 물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해라. 물의 부피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랍니다. 여러분 체계협약에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물의 깊이가 x cm일 때 수면의 넓이를 sx라고 하면 그래서 문제에서 조건에서 수면의 넓이 sx를 주어졌죠. 이거는 900
ln x 플러스 1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로 생략할게요. 자, 그런데 깊이가 2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피 v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식은 부피 v 이퀄 인테그랄 0부터 20까지가 되는 거예요. sx dx 이걸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게 되면 0부터 20까지 900 하고 ln x 플러스 1 dx가 되는 거예요. 직접 계산해도 되고요. 아니면 치환을 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치환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면 dx 이퀄 dt가 되겠고요. 촉분 구하는 바뀌어요. 자, x가 0이면 t는 1이고요. x가 20이면 t는 21이 됩니다. 자, 그러면 부피 v는 어떻게 식이 바뀌냐면 1부터 21까지 하고요. 900은 자 900하고 곱하기 ln t가 되는 거야. dt. 이게 좀 접근하기 쉽겠죠. 900은 인테그랄 앞으로 빼내고요. 900하고 인테그랄 1부터 21까지. 자, 여기 앞에 1 곱하기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런 다음에 부분적분을 하면 됩니다. 이제 부분적분해서 계산하게 되면 900 하고요. 자, 먼저 그 정 미적을 하면 되는 거예요. t 곱하기 ln t가 됩니다. 1부터 21일까지 마이너스 900 하고 인테그랄 1부터 21일까지 t 곱하기 ln t 그 정 미적하니까 t 곱하기 1이 되겠네요. dt. 자, 앞에 거 계산하고 뒤에 거 계산하고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결과만 쓸게요. 18900 ln 21 마이너스 18000 하고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예제 예문을 볼게요. 곡선 y는 루트 x, 이제 범위는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런데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루트 x의 제곱과 x축이에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자, 여기는 이게 x축이니까 이게 이제 y는 루트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한대요. 입체 도형이 있는데 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 그러니까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x일 때 한번 수직으로 자르게 되면 이 단면이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자, 요 길이잖아요. x축으로부터 함수까지 길이가 되니까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자, 여기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그렇죠. 요 길이는 루트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코사인 x인 정사각형의 넓이니까요. 루트 코사인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좌표가 x일 때 물론 이제 이 범위 내에서입니다.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요. 근데 단면이 한 변의 길이가 단면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코사인 x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넓이를 sx라 하게 되면 루트 코사인 x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x는 루트 코사인 x 제곱이 되게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이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부피 v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dx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x의 적분은 사인 x가 되니까 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해서 계산하면 2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 2번 볼게요. 곡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도형. 자, 이번에는 이렇게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곡선이 있겠고 그 다음에 x축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x로 둘러싸인 면을 밑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정삼각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이걸 이제 지우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되겠죠. x일 때 잘랐을 때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삼각형의 한 넓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가 되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는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죠. 이거 한번 책에 외에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제 우리 계산해야 되는데, 자, 먼저 이걸 한번 알아보죠. 한 변의 길이가 a고요. a인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보죠. s는 2분의 1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사인 60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분의 1 a의 제곱이 되겠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 공식에 의해서 이번에 한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라고 했기 때문에 sx를 넓이라고 한다면 4분의 루트 3 하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단면적인 넓이를 계산했기 때문에 부피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부피 V는 4분의 루트 3은 인테그랄 바깥으로 빼내는 게 좋고요. 구간은 0부터 2까지가 되겠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dx가 바로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하면 4분의 루트 3이 되겠고 0부터 2까지 x의 4제곱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적분하게 되면 4분의 루트 3 하고 5분의 1 x의 5제곱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4의 x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0부터 2까지 이걸 값을 대입해서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계산하면 15분의 4 루트 3이 됩니다. 생각 넓이를 볼게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a고 반지름의 길이가 a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가 2a인 원기둥을 밑면의 중심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를 때 밑면의 중심을 지나니까 이런 지름이죠. 지름을 지나는 평면으로 자른 겁니다. 생일의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작은 쪽을 t라고 했어요. 오른쪽 그림을 참고하면 됩니다. 또 도형 t를 밑면의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그러니까 밑면이 지금 이 선을 걷던 AB입니다. 여기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밑면의 지름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이 있는데 이 단면이 한 대의 크기의 6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잘랐을 때 직각삼각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사이각이 60도고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은 도형 T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활동일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원기둥의 밑면 활동일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원기둥의 밑면의 중심을 원점, 밑면의 지름을 x축으로 하고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도형 T를 자른 단면의 넓이 sx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오른쪽 그림을 잘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 그림을 요거 이제 지우고요.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밑변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밑변의 길이는 여기서 5점에서 이렇게 그게 되면 또 다른 직각삼각형이 생기게 되고 한 변의 길이가 x이고 요 길이는 a입니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의 밑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밑변의 길이는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됐죠. 그리고 그 사이각이 60도이기 때문에 높이는 탄젠트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곱하기 탄젠트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탄젠트 60도의 값은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밑변의 길이 구했고 높이 계산했기 때문에 단면적인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단면적인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넓이 S, 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높이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따라서 SX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도형 T의 부피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부피 V는 단면적인 넓이를 계산하기 때문에 부피는 쉽습니다. 부피 V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SX잖아요. 그죠? 자, 이걸 대입하게 되면 SX를 한번 써주고 대입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은 인테그랄을 앞으로 빼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dx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하면 2분의 루트 3 하고요. a의 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 값을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3분의 2 루트 3 a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